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공직 후보자 김현미.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김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 국토교통 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은 숫자 이전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전세 가격 상승, 월세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와 함께 균형 발전과 교통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91%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토와 교통 전반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한 정책은 과단성 있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수많은 여성 선배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구요? 네.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네, 그 전에, 네, 자료 요구를 원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셔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원, 네, 의원님. 네. 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T 스카이라이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의원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창립하였을 당시 추천 방식으로 특별 채용한 30명에 대한 이력서와 추천인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와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남편 백장현 씨가 당시 스카이라이프에 누구 추천으로 들어갔는지와 스카이라이프 창립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스카이라이프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후보자로서의 검증 정책 사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12시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윤영일 의원님,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친인척 채용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오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 사무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동생을 비정규직 보좌 인력으로 채용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여동생이 이제 별정직 8급 공무원에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 동생의 국회 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근무와 관련한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회 사무처 채용 당시에 채용 조건, 자격 등이 표시된 내용,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그리고 지원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 박찬호 의원님. 네. 예, 박찬호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원 의원께서 이제 같은 내용을 요구를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공직 후보자 김현미.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김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 국토교통정책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은 숫자 이전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전세 가격 상승, 월세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